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일정 2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드리니까 차트 매매를 불신한다면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추세 전환 시작점인 무릎 노랑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마녀공장 작은 역배열 돌파 초입, 큰 거는 뚫지 못했지만 작은 걸 뚫고 있었습니다. 양봉 연속 3개 해주면서 적산병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23,000원 정도 할 때 추천, 손절가는 2만원 드렸고요. 2만원 이탈 없으면 여기 위에서 하락해도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바로 상한가 가졌고요. 광군제 11월 11일 일정주였죠. 요 일정으로 11월까지 가져갔으면 되는 거고 당일 상한가 마감. 지금 미리 선반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11월 11일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도중에 챙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마냥 이날까지 들고 가면 제자리까지 내려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마녀공장 대응부터 볼게요. 크게 역배열 끊었고 작게 역배열 끊었던 요 자리에서 추천, 그 상한가 올라갔죠. 이전에도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 단기평을 좀 넣어가지고 61선 29,000원 29,000원 여기 단기평 2개가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주황색깔 남색깔 61선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요 자리가 9월 11일에 시가 29,000원 여기 지지 받다가 이탈하고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죽었던 요 중요한 맥점 자리랑 일치합니다. 자, 종가상 29,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다음 33,000원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고점은 3만원 후반대, 윗꼬리 가격은 44,000원. 일단 크게는 요렇게 4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 설명했듯 일정까지 마냥 들고 가지 말고 도중에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잘 챙겨주도록 합니다. 요거는 리딩 캡처고요. 10시 4분에 이츠환불 먼저 추천 드렸습니다. 12,500원쯤 눌림 매수해라. 그리고 화장품을 제가 싹 훑어봤는데 이츠환불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줬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던 종목들 중에 마녀공장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요 2개 추천 드렸고요. 샵샵 2개 스윙 알람 사인, 그리고 골뱅이 2개는 단타 알림 사인입니다. 2개 다 드렸죠. 단타와 스윙 둘 다 가능하다. 일정도 알려드렸고요. 11월 11일 광군제 일정주다. 이렇게 차트 설명 드렸고 재료 일정 설명 드렸고, 자, 왜 추천하는지 다 설명을 바로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손절가를 주면서 이츠환불은 11,000원 위에서 눌림 매수 홀딩 구간 반복 매매, 마녀공장은 손절가 2만원 위에서 반복 매매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이 가격 위에서 11월 초까지 4848 반복 매매를 하던가 쭉 홀딩을 하면 된다고 했고, 마녀공장은 바로 상한가 가졌고 이츠환불은 튀었다가 빠졌어요. 마녀공장 추천했던 가격이 7%대였고 상한가, 이츠환불은 4%에서 20%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이츠환불 추천 당시 이렇게 뿅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둘 다 같은 차트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다음 우듬 지팜,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역시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상한가 나왔고
3일째 상승이 나와주면서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고요. 스마트팜 사업 사우디에서 확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린플러스가 2등주였고요.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역시 같은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24일의 윗꼬리를 매물사화로 보고 여기서 바로 추천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가 28% 찍어줬고요. 스마트팜 2등주. 스마트팜은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 인공조명. 우듬지팜 단기에 3일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큰 조정을 경계는 해야 되는 자리죠. 일단 저항대는 여기 하나, 둘, 셋, 전고점 기준으로 3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하시고, 지금처럼 쭉쭉쭉 올라가주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타는 종목들, 가속이 붙는 종목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지켜보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는 월봉이 여기서 쌍봉 찍고 주가가 죽었죠. 쌍봉 찍고 죽었고, 뒤에는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또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 역배열로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까 설명한 걸 토대로 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나왔던 구간이 여기죠.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홀딩 하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1년선 안착 실패하고 1년선 안착 실패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내려왔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는데 반년선 도달은 못했지만 근사치 자리까지 왔다가 밀렸고요. 시간으로는 또 상승이 나와줬죠. 종가상 9,3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121선 9,300원 안착이 중요하고, 8,500원 오늘의 종가 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 8,000원 또 시가 7,300원 정도, 주요하게는 이렇게 크게 지지 보시면 되고, 121선 9,300원 안착하게 되면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우바이오도 볼게요. 얘도 스마트팜으로 오늘 크게 올랐고, 월봉은 여기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맞고 떨어졌고, 윗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미래에 또 올라와 준다면 이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좀 더 작게는 이렇게 현재 박스로 좀 움직여 주고 있고요. 2년선 481선 저항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종가상 1년선 8,8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항 나왔던 2년선 안착 여부 보시면 되고요. 121선 지지 8,4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주 경농은 481선 안착 실패하면서 오늘은 1년선, 반년선 장중 돌파만 해줬고요. 다 안착은 실패. 효성 OMB 얘도 반짝. 라운피플 좀 반응 보여줬고,
네오티스 얘도 크게 튀었다가 빠졌네요. 121선 안착 실패했고, 국순당 얘도 최근에 121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약품, 오늘 중국 폐렴 대장주였죠. 올라가고 있을 때 오늘 윗골이 하락하더라도, 오늘 하락한다 하더라도 흔들면서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빠져도 더 간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매매 홀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역배열 끊고 전고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감. 그리고 관련주들도 전부 다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중국 폐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다. 치료제 사재기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연이어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X, VX 얘도 그린 플러스랑 차트가 똑같죠. 역배열 끊고 앞에 매물 소화, 그린 플러스랑 같은 차트다 라고 설명을 했고 주가 상승, 시간으로도 조금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강동제약, 얘는 꿈의 항암제 카티로 추천을 드렸다가 뒤에 폐렴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폐렴으로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다음 위더스 제약, 얘도 오늘 폐렴으로 반응이 나와줬고 V자 반등을 노리고 9,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수익을 줬고요. 오늘 폐렴 관련주 중에 오른게 DX, VX 그리고 광동제약은 하락이 나왔고요. 국제약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국제약품은 20년도 8월에 고점 찍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빠집니다.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밑에서 박스 좀 보여주다가 도중에 튀었던 구간도 있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박스 보여주면서 올라갔고요. 꼬리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좀 더 큰 박스, 몸통 기준으로 전고점은 5,500원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최근 급등 2번 있었는데 장기평 2년선 안착은 실패했고요. 오늘은 상한가로 안착을 성공을 했습니다. 2년선 1차 지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년선 지지, 중간값 지지, 주요하게 단기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볼 거면 121선까지,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차례차례 이탈마다 대응해 주시고, 저항대는 요때 윗꼬리 하나, 그리고 전고점 6,000원 정도, 윗꼬리 6,700원, 크게 이렇게 3개, 그리고 중간 저항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상한가 치고 다음날 급등, 그리고 쪼로록 크게 빠졌죠. 이번에도 다음날 크게 튀어주고 뒤에 또 혹여나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찹찹찹 대응 잘 해주시고요. 찹찹찹.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다면 또 여기 이탈할 때마다 찹찹찹 해주시면 되는 거고, 월봉상으로는 바닥권, 일봉상으로는 이때 22년 11월처럼 단기에 이틀 튀었다가 무너지는 흐름을 좀 경계는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DX, VX, 얘는 상패 위험이 한번 있었던 종목이고 거래 재개되고 하락했다가 올라오나 싶더니 또 쪼로록 밀렸습니다. 크게는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일봉은 오늘 역배열 끊는 자리 요거 매물 소화로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었죠. 자,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요 자리, 여기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저항 맞고 떨어졌고 시간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안착 중요하고, 그리고 위로 차례로 장기평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장기평 기준 잡고 또 저항대 체크, 위에 3개 차례대로 보시면 되겠고, 2년선
7,6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또 전고점 구간이랑도 일치하는 자리고요. 그 전에 60일선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60일선 안착도 중요하고, 다음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월봉이 바닥권입니다. 자, 최근에도 분석을 해줬죠.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고요. 이 자리랑 같은 자리라고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추천,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 추천 급등, 여기 발이고 여기 무릎 추천 급등을 노린 거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바닥권 추천, 그리고 이렇게 짝꿍댕이 W로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 항상 월봉을 먼저 보시고 주가가 이런 고점인가 아니면 무릎 자리인가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공략하는 걸 늘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선 제가 추천을 절대 안 하겠죠. 야, 미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천이 들어갑니까? 저런 데는 가든 말든 안 해요. 과열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추천이 들어가지 않는다. 충분히 빠지고 이렇게 무릎 자리가 보일 때마다 공략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무릎 자리 공략이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여기서 들어가고 손절은 이렇게 잡아주고 손절가 이탈 없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죠. 이 구간이 30% 40% 정도 수익권이 나왔던 구간이고, 뒤에는 이탈 냈으니까 또 관심을 끄는 구간, 또다시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들어갔으면 100% 수익권이 나왔고요. 무릎 자리 항상 공략을 잘 하도록 합니다. 머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일봉상으로는 좀 크게 흔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드린 대로 딱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죠. 오늘 고점 경치 내줬고요. 파동이 크니까 24일에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여기까지 박스 하단까지 장기편까지 빠질 수 있는 파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시고, 지키면은 힘이 붙어서 또 크게 흔들면서 더 크게 갈 수는 있어요. 이번에 폐렴 이슈가 끝난다면 뒤에 카티 꿈의 항암제 카티 재료로 계속 부각되는지 지속 추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죠. 다음 위더스 제약 볼게요. 위더스 제약 월봉, 얘도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자리입니다. 무릎 자리죠. 여기를 전부 다 발로 확인하고 이제 무릎 자리에서 왔다 갔다 힘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고점 15,000원까지 오면 어깨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머리 되는 거고, 일봉 크게 올랐다가 내려 꽂고 여기서 N 패턴 반등 노리고 잡을 수 있었던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N 패턴 반등 초입자리, 전고점 윗꼬리, 오늘의 윗꼬리, 크게는 이렇게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중간 약한 저항 2개 더 추가해 보시고, 지지는 9,500원, 8,850원, 그리고 최근에 저가 장기평 일치한 자리 3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환기 종목인 BC월드 제약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하기 좋은 교과서네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죠. 잘 올라가고 있다가 꺾이면 분할매도 찹찹찹 해주라. 찹찹찹 해주라. 찹찹찹 안하면 여기서 잘 잡고도 큰 수익을 보다가 분할매도 하면서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기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위에서부터 챙겼어야 된다. 특히나 11일에 시가를 이탈했던 이 자리에서 더욱더 정리를 대거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탈할 때마다 멍 때리지 말고 반드시 대응을 하자. 다음 BC월드 제약, 얘도 폐렴으로 올라갔고 상태가 안 좋네요. 환기 종목이니까 재무가 안 좋다. 역배로 쭉 빠지고 있고 살짝 끊어주더니 다시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0% 반등 나왔다가 뒤에 밀렸고 박스.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 오래 보유하는 거 좋지 않고요. 121선 6,7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반년선, 1년선 두 개 기준 잡고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의 저가 그리고 7월의 저가 두 개 보시면 되고요.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은 짧게 매매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보통 매매하시다가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자칫 잘못하면 상패까지도 들고 가면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다고 낙인을 찍어 놓은 관리 종목 주황색깔 그리고 환기 종목 노란색깔 딱지가 붙은 애들은 피하도록 합니다. 다음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고, 오늘 히림 포함해가지고 네옴시티 섹터들이 좀 밀렸습니다. 기존 역배열 돌파 직전에 추천드렸고 최대 50% 수익,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살짝 고점 찍어주고 뒤에 밀리고 있고요. 자, 하락시의 파동이 커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20% 정도 나왔고요. 지금도 밀리면 마이너스 20%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 나오면 8,000원 중반까지 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고, 기회비용을 잃게 되니까 보유자분들은 수익 중일 때 내려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보이면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고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으로는 5% 반등이 나와줬고요. 만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다음 데모도 오늘 좀 크게 빠졌는데 시간으로 3% 반등 나와줬고요. 월봉은 고점 박스 하단 이탈하고 밀렸고 12,000원 안착 중요한데 12,000원 부근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큰 박스로 봐야 되겠죠. 9,500원, 12,0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큰 박스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2,000원 안착해야 추세를 돌리고 요 저항대를 향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미글로벌, 얘는 1% 정도 상승 나왔고 추세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박스인데 여기서 안착 실패하고 3번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하단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1%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도 계속 지금 월봉으로 봐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때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봉도 월봉도 하방으로 잡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다음 SY 1%. 월봉은 박스 돌파해주는 무릎 자리긴 한데 이렇게 올라와준 자리인데, 일봉은 단기 고점에서 빠지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빠지면서 장기편까지 내려왔죠.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편까지 빠지는 흐름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저가 5,400원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시간으로 1% 정도 반등 나왔습니다. 다음 소카. 소카는 여기서 제가 추천을 줬었던 종목이고, 뒤에는 여기 이탈한 다음엔 추천 안 했어요. 이번에도 추천은 아쉽게도 놓쳤고요. 너무 우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언급드렸었고, 교환권 분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간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슬슬 약발이 끝날 때가 됐죠. 바닥 80%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좀 밀리는 걸 경계는 해야 되는 자리다. 지지는 18,000원, 16,800원, 그리고 15,000원. 크게는 이렇게 3개 보시고요. 중간값으로 16,000원. 그냥 1,000원 단위로 보면 되는 자리네요. 주요하게는 요 시가와 1년선이 일치하는 자리고, 여기는 121선 자리입니다. 크게 올랐으니까 크게 밀리는 것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때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제자리까지 혹은 반토막 당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다. 다음 10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포시에스 고가 16%,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요. 지금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네요. 클라우드 관련주. 다음 솔트웨어, 얘도 클라우드 고가 23%, 종가 4% 크게 반짝했고요. 얘도 큰 박스로 이렇게. 다음 나무기술. 나무기술도 클라우드 관련주 고가 20%, 종가 1% 정석 반짝.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오늘 다 크게 반짝을 했고, 한싹이 3% 상승이었는데 얘가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 클라우드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 다음 대유 에이텍 동전주고, 재무개선 기대감으로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19% 상승 마감이긴 하지만 반짝이고요. EM넷 반짝. 상부 그래핀 관련주 반짝. 소카 반짝. 시간으로 마이너스 7% 나왔고요. 얘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인데 시간으로는 하락이 나왔다.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2차전지 악재가 있었죠. GM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하향했다. 2차전지주 줄줄이 하락.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 2차전지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더딘 업황 개선으로 추정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포스코 홀딩스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지만 철강 사업과 2차전지 소재 사업 모두 시황이 부진하다. 단기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 리튬 가격도 최근 톤당 2만 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 안 좋은 내용밖에 없고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최악의 흐름이 나와 버리고 있네요. 121선을 이탈했고,
다음 1년선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어제 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태경 BK 그래핀 관련주 반짝,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반짝, 포스코 엠텍 얘도 저점을 경신하려고 하고 있고, 한싹 앞에 봤듯이 클라우드 유일하게 상한가. 다음 드림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인데 얘도 클라우드 쪽으로 찔끔 반응 나왔고, 동아일텍, LMS, JLK 다 찔끔 반짝. 오늘은 한싹이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해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시초에 튀었다가 크게 빠지니까 종목들, 시간의 상승 종목들 잘 체크하고 꼬다리에서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10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스마트팜, 폐렴, 아지트로마이신, 화장품, 클라우드, 마리아나 반도체, 우둠지팜, 스마트팜, 한싹, 클라우드, 뷰티스킨, 화장품 다 개별 섹터 호재가 있었고요. 나머지도 이제 커플링 상승으로 가야 되겠죠. 스마트팜, 중동 사막에 K 스마트팜 뿌리를 내린다. 식물공장 450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원천 기술을 보유한 우둠지팜이 상한가. 네오티스, 라운피플, 효성OMB, 경농, 유로메카도 반응을 보여줬고요. 그린플러스 2등주로 추천주였습니다. 솔트웨어는 클라우드 쪽으로 좀 더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 폐렴 관련주, 중국을 휩쓴 마이코플라즈마, 한국도 매주 100명 발생, 유행이 커질 것이다 경고가 되고 있고요. 국제약품이 오늘 상한가, BC월드 제약, DXVX 위더스 제약, 인트론바이오, 경동제약, 광동제약, 조화제약, 환기 종목인 BC월드 제약까지. 다음 인공호흡기 관련주, 폐렴 급증 소식에 인공호흡기 중요성 부각, 메가ICS 메디아나 장중에 크게 튀었다가 시간으로 또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 한싹 상한가, 솔트웨어, 나무기술, 포시에스, 데이터솔루션. 한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화장품 관련주,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또 1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 운항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마녀공장 잊지 않을 추천 드렸었고요. 마녀공장이 상한가 마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 크게 튀어줬습니다. 다음 매각 인수 개별 강세, A루트 동전주였고, 이전에 한번 부각이 됐던 내용인데 오늘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크게 반짝했고요. YTN 이번에 인수 성공하고 후반형이 크게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좀 크게 밀렸죠. 개파락 주의하시고요. YTN은 제가 차트를 오늘 하나 경고 차트를 올렸는데 분봉이고요. 24일에는 시가를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을 하면서 보유를 했으면 되는 거고, 오늘은 시가를 이탈했죠. 아침에 시가 이탈하고 저가 이탈을 했고요. 이렇게 1차 개파락 구간, 2차 개파락 구간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개파락을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2차 개파락까지 나오면 6,000원까지 빠지고요. 오늘은 거의 7,900원 정도까지 빠졌네요. 이 구간까지 빠졌습니다. 전날의 상한가 가격까지 1차 개파락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 자, 여기가 시가고, 시가 이탈하니까 전날의 종가까지 개파락이 1차로 나온 거고요. 거의 근접하게 빠졌죠.
그리고 다음 또 만약에 종가를 이탈하고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여기 2차 개파락 구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반영이 4번이나 크게 나왔고, 자, 후반영도 나왔습니다. 보통 선반영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후반영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등으로 후반영이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그래도 이전의 전고점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후반영 다음에 재료소멸 하락을, 개파락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죠. 유진 기업도 이틀 연속 윗골이 크게 나왔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AD칩스, 바이옵트로, HPSP, 한미반도체, 마리아나 관련주 이전에 있었던 의료용 대마 일반 약국에서 판매한다.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메디콕스. 다음 2차전지 KBG, 실리콘 음극재, 흑연 통제로 인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신신제약도 폐렴으로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튀었다가 빠졌고요. 폐렴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 신신제약은 좀 얼음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닭고기 관련주 럼피 스킨병 발생 반사이익이죠. 오늘 우시장을 폐쇄를 했다고 했고요. 마니커 FNG가 가장 크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으로도 상승이 나왔고, 다음 방산 관련주 빅텍, 코츠테크놀로지, 버스텍 좀 밀리나 싶더니 또 한번 반등이 나왔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월 25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닭고기 관련주, 인공호흡기 관련주 다 질병으로 인한 상승이네요. 럼피 스킨병, 그리고 폐렴, 중국 폐렴. 마니커 FNG 9.8%, 마니커 8.6%. 닭고기 관련주 국내 럼피 스킨병이 확산 지속이다. 한우고기 도매가가 일주일 새 13% 상승, 닭고기가 대체제로 부각이 되면서 반사이익이 나옵니다. 소들이 죽어나가니까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마니커 FNG 월봉, 월봉은 약별로 쭉 빠지다가 한번 여기서 60% 급등이 나와줬고요. 60%는 튀어줬고 뒤에는 무너집니다. 여기 이탈하고 죽었다가 밑에서 박스, 또다시 박스 한번 돌파하고 급등을 보여주더니 도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지수에 밀려가지고 신저가 찍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급등 제자리, 항상 급등 후에는 빠른 제자리를 경계를 하셔야 되고, 이때는 구제역 터졌죠. 구제역 터져가지고 돼지랑 소들이 죽어나가니까 닭고기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고, 오늘은 또 같은 내용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밀렸는데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장기 입형 맞고 떨어졌고, 시간으로도 요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1년선, 반년선, 종가상 안착을 딱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선, 481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 4,100원. 요 두 개 안착 실패하면 계속 밑에서 박스로 빌빌 거릴 거고요. 안착하면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구름 상단, 다음 전고점, 그 다음에 중간값으로 하나 넣어보면 되겠죠. 일단 요 밑에 3개, 밑에 3개, 요 3개 기준으로 저항대 잘 보시면 되고, 월봉을 보시고, 자, 여기 박스를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박스 대응을 해보자. 박스 상단 4,3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지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시가, 최근의 저가,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올랐던 게 아까 구제역이라고 했는데 구제역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때문에 올랐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니까 수산물 반사이익으로 닭고기 수요 증가. 다음 마니커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 시원하게 한번 나와줬다가 100% 이상 올라갔다가 또 밀렸고요. 지금도 역배열로 좀 단기 역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최근에 동전주 될 뻔하다가 그래도 1000원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 동전주 구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지지는 이렇게 최근의 저가 2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시가까지 시간으로 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반년선, 1년선, 장기 입형 2개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보시면 되고 저기 안착이 중요하다. 전고점은 1500원, 그리고 윗꼬리 2년선이랑 겹치는 자리. 일단 요 2개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하림 월봉, 역배열로 정직하게 맞고 떨어지고 있고 박스 하단 구간입니다. 큰 박스 하단 구간, 그리고 역배열 끊지 못했고요. 일봉은 장기 입형이 이쁘게 모여있네요. 2년선 3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3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종가상으로. 그 다음 윗꼬리 구름 상단이랑 겹치는 자리, 두 번째 윗꼬리 전고점 2700원 최근의 저가 지지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지지. 다음 인공호흡기 관련주, 중국 폐렴 이슈로 크게 윗꼬리 달고 마감했는데 시간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메가ICS 9.8%, 메디아나 9.8%, CU메디칼 3%. 메가ICS 월봉 크게 코로나로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다가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빠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친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하고 있고, 정석으로 쪼로록 내려온 거죠. 여기 위에서 쌍봉 찍고 내려온 것도 잘 숙지하시고요. 이탈하고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가짜 반등이었죠. 쭉 빠집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 가짜 반등,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내려오는 흐름. 최근까지도 역배열로 계속 쪼로록 빠지고 있고요. 일봉 최근 121선 안착 실패로 계속 역배열. 일단 61선부터 봐야겠는데 61선이 딱 3000원이네요 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는 28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61선 3000원 안착 중요. 지지는 오늘의 종가,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000원을 안착하게 된다면 그 다음 위로 전고점 3250원, 그리고 윗꼬리 전고점 구간 겹치는 자리, 혹은 위에 또 121선 있었으니까 121선 가격이 3300원 전고점이랑 겹치는 자리네요. 다음 메디아나 월봉, 얘도 코로나 때 올랐다가 뒤에 쪼로록 빠집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다가 끊고 조금 올라오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였고 좀 박스 업그레이드가 작게 나와주고 있는 구간. 일봉도 이렇게 크게 박스 지수에 밀려가지고 이탈했던 구간이 있었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상단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6,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자, 6,500원 최근
윗골이 많이 걸리는 자리죠. 박스 상단 구간, 요 구간. 종가상 6,400원 안착이 중요해요. 6,400원 안착 중요하고, 윗꼬리는 6,850원. 이번에 올라오다가 안착 실패하고 밀리면 당연히 또 요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자. 자, 박스가 작으면 하락폭이 뭐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박스가 크면 상단에서 물렸을 때 하단까지 내려오는 폭이 무섭죠. 얘는 상단에서 물리면 커 보이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마이너스 20% 짜리입니다. 위에서 하단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20%, 25% 정도 나와주는 구간. 요 구간 안착하면 매물이 거의 없어서 힘을 받고 잘 갈 수는 있겠어요. 매물이 없고 한참 뒤에 1년 전에 매물이 있죠. 요 구간은 매물이 없는 구간. 다음 CU 메디칼 인공호흡기 관련주 시간으로 3% 정도.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에다가 신저가, 역대 신저가네요. 자, 이렇게 이탈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전략 매도 하던가 일부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도 대응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탈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대응을 해주자.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려 내려가니까. 최근에도 많이 빠졌고,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크게는 이렇게. 시간의 3%로 890. 자,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전략 매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단기 이평 볼게요. 21선 900원 9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61선 가격은 1000원이네요 1000원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서 잘 지켜주다가 이탈하면서 쪼로록 빠졌고요. 1000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1차 900원, 2차 1000원 회복 구간 체크하시고, 그 다음 그린 플러스 히림 DXVX 데모 있는데, 얘네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얘네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앞에 보시면 되고요.